잘 들리시죠? 제가 하는 이야기. 예, 먼저 제 인사를 좀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남서울대학교 임상병리학과 이동화 교수라고 합니다. 예, 이 시간은 이제 남서울대학교 임상병리학과 이제 비전 설명회라고 하는 이렇게 여러분한테 주로 신입생들이죠. 여러분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학과에 대한 이제 이렇게 비전과 또 앞으로 우리 관련된 과의 또 전망에 대해서도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그런 것들 좀 소개시켜 드리고 또 최종적으로 학교에 뭐 찾아오는 그런 방법들 좀 소개하는 정도로 제가 여러분하고 인사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여러분 또 이렇게 남서울대학교 임상병리학과에 입학하게 되신 것을 열렬히 제가 참 축하드리고요. 또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뭐 되도록이면 저는 뭐 좋은 이야기라기보다는 뭐 비전을 이제 여러분한테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막 되게 뭐 그냥 무작위적으로 그냥 좋은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또 실제적인 이야기들 또 객관적인 이야기들을 여러분한테 좀 또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과에 오게 되실 텐데 오셔서 이제 앞으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좀 소개를 객관적으로 드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게 화면이 보이시나요? 포스트 제가 제목을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임상병리학의 전망과 비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제목을 짜서 여러분한테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혹시 지금 제가 하는 얘기 다 들리나요? 채팅창으로 한번 답변을 좀 해주시죠. 잘 들리면 잘 들린다 아니면 뭐 이렇게 화면이 잘 안 나온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여러분 줌으로 다 연결되신 거죠? 예, 잘 들리고 잘 보이는지 알려주시면 그렇군요. 예. 학생들이 또 답을 잘 들린다고 답을 하고 계시네요. 감사하고 다행입니다. 예,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예, 소개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임상병리학의 전망과 이제 비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지금은 여러분 벌써 1년 이상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여러분이 살고 계시죠.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제 코로나 이후의 시대죠. 코로나가 그전에는 이제 없었죠. 이 세상에 없다가 코로나라고 하는 이제 바이러스에 의한 이 그죠? 전 세계적이고 사회적인 또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그 포스트라는 말은 그 이후에 이제 그러면 어떤 상황들이 펼쳐질 거냐. 자, 우리가 그거를 예상하고 대비하는 그런 많은 이제 노력들과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죠. 제가 화면을 보시면은 이게 이제 구글에서 제가 엊그저께인가 확인한 확진자 이제 그 정도에 대한 이제 내용입니다. 보시면은 거의 뭐 북아메리카 미국과 캐나다 이쪽 주변으로 해서 아메리카 대륙에 굉장히 지금 확진자들이 지금도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거의 뭐 1위를 차지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2,650만 명, 우리나라 인구의 거의 절반 정도가 코로나 확진자로 이제 결과가 나왔을 정도로 미국에서는 지금도 많이 확진이 나오고 있고요. 사망자들도 어느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시면 거기에 비하면 사실 우리나라는 상당히 미미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뭐 오늘 기준으로 한 300명대로 다시 3,400명대에서 계속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도 뭐 우려하시는 분들은 많지만 전 세계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미 우리나라는 확진자 수가 순위권 밖으로 밀려났죠. 그만큼 이제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 수가 아직도 뭐 백신 접종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1억 명 이상, 1억 지금 한 5만 명 넘었을 건데 1억 한 5만 명 이상의 확진자들을 확인되었고요. 그중에 사망자가 224만 명이니까 사실은 이건 뭐 이 규모로 하자 그러면은 이제 역대급의 많은 이제 사상자를 내고 있는 바이러스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향 가운데 이제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달라지고 변화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제 고민을 해야 될 때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AI를 전공하시는 이제 과학자들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지금까지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빅데이터들이 있지 않습니까? 수집된 이 자료들을 이제 분석했을 때 앞으로 이제 어떤 시대가 도래할 건가 거기에 대한 이제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대처를 해야 되겠죠.
자,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좀 뽑아 보자면 이런 것들은 이제 기사에 다 나왔던 내용들인데 달라지는 것들은 여러분 뭐 다 이해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일단 경제가 이렇게 성장률이라고 하는 게 활동 자체가 경제 활동 자체가 굉장히 둔해지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이 좀 떨어질 것이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좀 심하게 떨어지는 편은 아니라고 지금 나타나고 있죠. 뭐 반도체라든지 우리나라 기간 산업들이 오히려 코로나 시국에서 어떻게 보면 흑자를 많이 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투자법도 좀 달라져야 되죠. 또 가격 경쟁을 할 게 아니라 시간적인 빨리 그러니까 백신이나 치료제 같은 경우 아니면 진단 키트 같은 것들이 가격으로 승부하는 게 아니라 빠르게 개발할 수 있는 게 이제 아주 관건이 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모바일 온라인 서비스들이 굉장히 이제 이렇게 다양화되었고 그게 일반화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비즈니스 산업으로 연결되기도 하고 있죠.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 배민이라든지 이거 얘기하면 안 되나? 배달 어플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아주 각광받고 있지 실제로 가게 가서 식사하시는 분들보다 이런 저희 집에만 해도 이제 물건을 살 때도 뭐 마트 가서 사기보다는 뭐 쿠머시기 그죠? 그런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서 집에다가 배송해주는 그런 것들을 많이 이용하고 있죠. 그래서 모바일 온라인 비즈니스로서의 이런 사업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코로나 사피엔스라고 해서 이게 뭐죠? 뭐 사람들 대면하고 실제로 육체 노동을 하고 이런 것보다도 이제는 이제 재택근무라든지 아니면 자기 안에서 이제 일하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 이게 그런 모습들이 이제 익숙해지는 거죠. 그걸 이제 코로나 사피엔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대면하는 것에 대한 또 두려움과 어려움들이 또 아마 사회적으로 또 나타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언컨택트는 여러분 다 아시죠? 바로 직접 대면하기보다는 안 만나고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것들이 많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다음에 노동의 시대는 끝났다라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단순하게 반복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월급 받으면서 수입을 이제 창출했다면은 그런 이제 뭐 일반적인 그냥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그런 직업군보다는 기존에 없었던 뭐 아이디어를 그지 만들어서 제공해주는 새로운 직업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다. 이제 단순한 노동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시대는 좀 지났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다음에 한국 교육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코로나로 인해서 달라지고 있죠. 그래서 뭐 대면에서 강의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는 온라인 수업, 사이버 강의, 그다음에 이제 사이버 강의도 단순하게 그냥 한 방향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양방향으로 소통하면서 실습 같은 경우도 그렇다고 하죠. 실습 같은 경우도 직접 유튜브로 이렇게 보여준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이제 하는 교육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물론 장단점은 있고요. 또 특별히 우리 실습 같은 경우는 그걸로 다 해결이 안 되고 직접 해봐야 되는 내용들도 꽤 많기 때문에 그것들을 병행하면서 이제 꼭 굳이 근데 안 만나도 되는 수업들은 되도록 뭐 온라인 강의라든지 어떤 여러 방식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이제 잠재적인 이제 시장이 또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죠.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도 지금 초등학교 다니고 있는 아이가 있는데 지난 학기, 지지난 학기는 거의 학교에 등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온라인으로 사이버 강의를 하고 이제 선생님한테 뭐 피드백을 받고 그런 방식이 이제 조금 이제 뭐 익숙해진다라고 해야 되나요? 여러분한테 이제 익숙해지고 있는 그것도 이제 달라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보는 게 디지털 이제 헬스케어라고 하는 부분인데 의료 데이터를 이제 활용하는 거, 그리고 막 직접 만나지 않고도 그런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뭐 진단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그러니까 처방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뭐 조금씩 서서히 달라질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아직까지도 병원 가서 진단해야 되는 측면들도 많지만 앞으로는 이제 뭐 직접 방문한다든지 이렇게 아니면 대면하지 않고도 이런 뭐 POCT라고 해서 체외 진단, 그러니까 다른 장비들, 그러니까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장비들을 이용해서 측정을 하고 그 값을 이제 송신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평가를 받는 그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의 어떤 헬스도 이렇게 케어할 수 있는 이제 진단하고 케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달라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여러분 아마 다 들어는 보셨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달라질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떤 직종들이 유망하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전망과 이제
이제 그런 보고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추려본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모바일 앱을 개발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죠. 왜냐하면 워낙에 이제는 이렇게 뭐죠? 휴대폰이라 스마트폰이라든지 태블릿을 이용한 이제 업무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제 그 앱을 개발하시는 분들이 많이 유망하게 이제 이렇게 이제 직종으로서 직업으로 유망한 직업으로서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운송기사라든지 유통 전문가들도 이제 유망한 직업이라고 보고 있죠. 왜냐하면 요즘에 다른 직업군보다도 택배 기사분들 물량이 너무 많아서 처리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이제 물량들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신속 빠르고 정확하게 배송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이제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유망한 사업으로 직업으로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온라인 교육 시스템 전문가가 있겠습니다. 교육을 이제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제가 지금 여기 와서 학교에 이제 만들어 놓은 그런 부스에서 촬영을 하는 건데 이런 것도 하나의 시스템이죠. 그래서 교육 시스템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이렇게 개발하고 또 이제 교육을 전달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많이 양성될 그런 전망입니다. 그다음 네 번째 이제 IT 분야 전문가죠. IT 같은 경우는 워낙 범위가 다양한데 뭐 이렇게 스마트폰부터 해서 뭐 전자기기들뿐만 아니라 이제는 뭐지 스마트카라는 것도 이제 개발되고 있죠. 이제 애플이라고 하는 곳에서 뭐 그래서 뭐 앞으로는 이제 IT 분야 관련된 것들은 계속 또 이제 발전할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여섯 번째가 저희 임상병리학과와 관련되어 있는 이제 직업들인데요. 환경과 건강 분야 전문가들이 이제 유망 직접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강 분야 같은 경우는 이제 대면하지 못하지만 또 이런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질환들 뿐만 아니라 코로나라고 하는 질환에 대한 사람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어떻게 또 관리해야 되고 앞으로 이런 것들은 계속 연구가 필요하고 많은 이제 노력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전문가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양성돼야 되겠죠. 이게 유망 직업이라고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도 조금 유사한 부분이긴 하지만 좀 다른데 감염병 자체만 이제 전문적으로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이것도 우리의 하나의 이제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갈 수 있는 직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죠? 코로나를 진단한다든지 아니면 앞으로 코로나 말고 그 다음에 만들어질 수 있는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제 감염병들이 뭐 앞으로 없을 거라고 장담할 수 없죠. 코로나 이후로도 얼마든지 그런 이제 감염병들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이제 진단하고 또 진단하려 그러면은 뭐죠? 진단 키트 같은 것들이 개발돼야 되거든요. 우리나라가 그런 게 좀 강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뒤에도 나오겠지만 많은 수출 상품들이 나왔습니다. 그런 관련된 일들을 누가 하냐면 이런 진단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약을 개발하는 사람들이 또 백신 개발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생명공학자들, 우리는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는 임상병리사가 하는 일이 진단을 하는 일이기 때문에 관련된 직업군으로 이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학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앞으로 각광받을 직업군들이 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학과 전공을 잘 선택을 하셨다고 저는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늘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앞으로 할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이 좀 마음 아픈 일이지만 지금 이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좀 사장되고 있는 실제로 많이 이제 필요로 하지 않는 직업군들도 꽤 있잖아요. 그런 경우들은 아무리 일을 하고 싶어도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안타까운 현실인데 적어도 여러분이 지금 인성명리학과를 선택하고 오셨는데 제가 좀 이제 또 밝은 전망을 그냥 일방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전문가들이 지금 분석하고 있는 것이니까 앞으로 우리가 임상병리학과를 나오셔서 여러분들이 하실 일들이 꽤 있다는 거 그래서 좋은 전망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대학에 오셔서 수행을 해주시면 또 교육을 잘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제가 임상병리학에 대한 그러니까 여러분 다 아마 찾아보셨을 텐데 임상병리학이 뭔지에 대해서 그래도 조금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기초의과학의 지식과 기술을 임상 검사에 응용할 수 있도록 환자로부터 채취한 혈액, 소변, 대변,
체액, 조직 등의 검체, 이런 것들을 검체라고 하거든요. 사람 몸에서 나오는 사람의 정보를, 신체 정보를 다 나타내 줄 수 있는 모든 자료들을 이제 검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혈액, 소변, 대변, 체액, 조직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해당되고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요. 그 안에 있는 분자라든지 세포 성분을 검사하는 것들. 이게 이제 우리 임상병리사가 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상병리학이라고 한다면은 이런 것들을 검사함으로써 질병을 이제 빠르게 발견하는 거. 그죠? 질병의 조기 발견과 진단이죠. 뭐 당신은 무슨 병입니다라고 이제 진단하는 것, 그다음에 선별하는 것, 네? 나눠서 선별하는 것, 그다음에 그 밖에 이제 치료 및 예후 판정, 경과 관찰 등에 관련된 검사를 이제 우리는 시행합니다. 물론 이제 치료나 예후 판정 같은 경우는 이제 의사들이 이제 해야 될 영역이지만 우리는 거기에 필요한 여러 정보들을 만들어주는 그런 것들을 하는 관련된 검사를 시행하는 일이 우리 임상병리사의 일이기 때문에 임상병리학이 해야 될 바도 이제 그런 분야가 되겠죠. 그래서 다시 그죠? 치료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진행 중이라든지 아니면 완전히 다 나았다고 판정한다 하더라도 계속 주기적으로 관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검사 성적들을 검사한 아까 말씀드렸지만 검체에서 확인한 검사 성적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것까지 이제 우리는 연구할 수 있는 학문이다. 단순히 이제 진단에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 이거를 연구한다는 것은 뭐냐면 앞으로 이런 것들 또 어떻게 또 재발될 수 있을지 그다음에 이것들 어떻게 그러면은 다스려야 될 건지에 대한 것을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다라고 저는 이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병리학을 저는 이건 제 개인적인 어떤 식견으로 이제 정의한 부분이고요. 잘 들리고 계신가요? 답을 좀 한번 채팅창으로. 너무 빠르면 좀 빠르다. 아니면 좀 더 천천히 해주시면 좋겠다. 아니면 지금 속도면 괜찮다. 그렇게 좀 피드백을 해주시면 제가 거기에 맞춰서 또 강의를 좀 조절을 하겠습니다. 예, 제가 좀 저게 있죠. 억양이 좀 있죠. 예, 제가 뭐 느끼셨겠지만 서울 사람은 아닙니다. 예, 지방 사람이라서 이렇게 억양이 좀 있는데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학생들은 또 자꾸 들으니까 좀 정감이 든다고 하긴 하거든요. 예, 아무튼 좋게 봐주시면 저도 감사하고요. 계속 해보겠습니다. 속도는 이 정도면 괜찮다고들 하시니까 이 정도 속도로.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검사 업무를 실시하는 전문인을 임상병리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과잠바 이런 거 보시면은 BMLS라고 약자로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 과잠바를 이렇게 입고 다니는 학생들 아마 여러분 입학하시게 되면 보실 수 있을 텐데 그게 이제 우리 임상병리학과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Biomedical Laboratory Science라고 하는 게 이제 임상병리학과라고 하는 그 명칭의 이제 영어식 표현이거든요. Biomedical Laboratory Science. 그래서 BMLS라고 하는데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이게 BMLS Biomedical Laboratory Scientist라고 이제 명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영어식 학과를 표현하는 이제 영어식 표현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제가 제 식견에서 이제 말씀드린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한번 말씀드릴까요? 이게 의료기사 등에 관한 이제 법에서 이제 이렇게 명명하고 있는 정의하고 있는 임상병리사는 이렇습니다. 밑에 보시면 조직병리학, 미생물학, 생화학, 요화학, 혈액학, 혈청학, 기생충학, 법의학, 방사선 동위원소를 사용한 가건물 등의 검사 및 생략적 검사. 생략적 검사는 이제 심전도, 뇌파, 심폐기능, 기초대사 등에 관한 검사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고요. 이런 분야에서 임상병리 검사 업무에 필요한 기계, 시약 등의 보관, 관리, 사용, 또 가건물의 채취, 검사, 검사용 시약의 조제, 그다음에 혈액의 체열, 보존, 공급, 조작, 사용 등 이런 것들을 다 임상병리 검사 업무라고 이제 범위를 만들어놨습니다. 요 지금 이 법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누구만 할 수 있냐면 임상병리사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직업 그죠? 이런 일들을 임상병리사가 아닌 사람이 하면은 위법입니다. 그게 이제 법적인 보호를 받는 거죠. 우리 임상병리사는 면허거든요. 면허는 자격하고 달라요. 여러분 운전면허가 없는데 운전하면 난리 납니다.
근데 뭐 이렇게 자격증 같은 경우는 바리스타 자격증이 없어도 커피 내리는 거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거 당신 바리스타 자격증 없으면서 왜 커피 내렸어 하고 잡아가지 않죠. 근데 이제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면허는 뭐야? 그죠?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이 자동차 운전을 하면은 잡아갑니다. 범법이기 때문에, 법을 어긴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임상병리사의 이제 법률로 본다 그러면은 이것은 오롯이 임상병리사의 업무 소관이 되겠다. 꽤 많은 영역을 우리가 담당하고 있다는 거, 그거는 꼭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임상병리사로 여러분이 오셔서 임상병리사가 되신다면은 이런 일들을 하게 되실 겁니다. 기대가 되시나요? 예,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상병리사 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은 교육 과정을 거치고 진출을 하게 되실 텐데요. 그걸 이제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1, 2학년 때 여러분 이제 들어오시면 1학년이죠. 1학년 때, 2학년 때는 당연히 뭐 다른 학과들도 그렇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기초 학습 단계를 거치게 되겠죠. 기초 학문들은 뭐 교양 수업들도 있겠죠. 뭐 영어 뭐 하는 것들, 컴퓨터 같은 것들 교양적으로 배우는 것들이 있겠지만 적어도 이제 전공에서 이제 기초 학습은 생물학, 뭐 화학, 미생물학, 그다음에 의학 용어라든지 공중보건학 이런 것들이 다 기초 학습 단계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되겠고요. 이제 3, 4학년으로 넘어가시면 이제 전공 심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전공 심화 단계에서는 이제 이론뿐만 아니라 실습을 같이 수행하시면서 그 업무를 해낼 수 있는 스킬을 이제 키우는 그런 과정이 되겠죠. 그래서 크게 보시면은 이렇게 국가고시에 들어가는 큰 이제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는 과목들인데요. 임상 미생물학, 임상 화학, 또 진단 혈액학, 임상 생리학, 병리학, 병리 조직은 같이 봅니다. 병리 조직, 그다음에 진단 분자 유전학 뭐 이런 것들이 큰 카테고리에 있는 이제 과목들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3학년, 4학년 동안에 뭐 한 학기만 해서 될 것들은 아니고요. 여러 학기에 걸쳐서 전문적으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시고 실습까지 이제 하시게 될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1, 2학년 때 기초를 잘 닦아둬야지 이 3, 4학년 가서 이런 이제 심화 과목들을 잘 여러분이 수행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럼 어디로 진출하느냐 간략하게 보시면 제일 이제 병원급으로 종합병원의 검사실에, 그죠? 진단검사의학과라고 하는 검사실에 여러분 임상병리사로 취업하는 경우가 물론 이제 아직까지는 제일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밖에 이제 뭐 좀 더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뭐 의학, 치의학 아니면 뭐 다른 이제 대학원 과정으로 가서 학문을 좀 더 할 수도 있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공부를 좀 더 해서 석사, 박사까지 해서 여러분하고 이렇게 학교에서 이제 여러분을 가르칠 수 있는 이제 상황까지 됐는데, 여러분이 공부를 더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또 대학원 과정이 있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해외 유학 같은 경우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제 마치고 이런 케이스는 이제 저희 동문 중에서 제가 많이 봤는데 일본이라든지 미국 쪽으로 이제 해외 유학을 가서 좀 더 깊은 학문을 공부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다음 제약회사에는 이제 뭐 연구원으로 이제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약을 QC라고 해서 약의 질을 관리하는 그런 직업을 이제 임상병리사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진출할 수도 있고요. 요즘에는 또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 이제 공무원 쪽으로 많이 원하죠. 왜냐 안정적이니까요, 그죠? 저는 이해는 됩니다. 그래서 안정적이고 또 이제 아무 처우가 좋다 보니까 이제 공무원을 준비해서 이제 가려고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이거는 물론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왜냐면 바로 되기보다는 좀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아니면 또 자기가 취업을 해서 일을 하면서 그런 경력직으로 이제 채용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크게 보면 이제 진로 분야가 되겠고요. 제가 좀 더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좀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했는데 아까 뭐 그런 공무원 쪽으로 공직 쪽으로 갈 수 있는 것들이 뭐 연구직 공무원부터 해서 의료보험관리공단까지 뭐 이런, 물론 이제 국가 그런 기관에 갈 수도 있겠지만 요즘에 여러분 아시나 모르겠는데 국가기관뿐만 아니라 뭐가 있냐면 공기업이 있어요. 공기업. 그러니까 의료원 같은 것들 공기업들도 거의 국가기관에 준하는 처우를 해주기 때문에 저는 뭐 이제 꼭 국가기관뿐만 아니라 공기업 쪽으로도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갈 수도 있고, 뭐 처우는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거는 좀 괜찮다고 이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대학 교수가 되는 방법은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학원 쪽으로 진학을 하셔가지고 임상병리학과로 전공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의생명과학과 같은 좀 비슷한 유사한 학과들로 대학 강의를 이제 하실 수 있는 그런 루트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연구소는 사실은 되게 제가 봤을 때 유망합니다. 앞으로 대기업에 있는 그런 생명과학연구소뿐만 아니라 뭐 국가에서 이제 운영하는 그런 기관들, 연구소들 있죠. 그다음 대학병원에서 운영하는 그런 연구소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연구소 쪽으로 이제 연구원으로서 취업을 하는 것은 앞으로 아마 더 많은 수요가 발생할 거라고 이제 예상이 되죠. 근데 아무튼 좀 공부도 해야 되고 좀 골치 아픈 면이 있다고들 생각하시기 때문에 좀 까다로워하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여러분 그만큼 대우받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까다롭고 뭔가 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일수록 그만큼 여러분이 잘 해내신다 그러면은 대우를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그걸 여러분이 좀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다음에 종합병원 이거 지금 제일 많이 가는 케이스죠. 병원이나 종합병원급의 이제 검사실이 아무래도 우리 졸업생들이 가장 많이 취업하고 진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단검사의학과, 뭐 해부병리과, 요새는 생리파트라고 해서 심전도 뇌파 검사실, 그다음에 다른 이제 체외 수정하는 것까지 해서 뭐 그런 이제 병원급의 검사실에 주로 이제 많이 가고 있죠. 앞으로는 이런 비율보다도 연구 쪽으로 아니면 뭐 진단키트 개발하는 쪽으로도 아무래도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아지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생명공학 관련 회사들이죠. 생명 관련 회사들이 있겠습니다. 뭐 이제 뭐 마크로젠이라든지 우리나라 뭐 기업도 있는데요. 그다음에 바이오라드라든지 들어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시스맥스라든지 이런 이제 관련 기기 회사랑 장비 회사들도 있고요. 아니면 시약을 만들어내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그런 회사들에 여러분이 취업하시는 것도 이거는 이제 뭐 물론 단순히 병원에서 그냥 맨날 똑같은 루틴한 일이 아니라 아무래도 좀 그죠 사람도 만나고 그다음에 분석하고 또 교육도 하고 그 이제 회사기 때문에 그런 좀 자기 발전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자기가 적성에 맞다고 하는 학생들은 특히 남학생들 같은 경우 액티브하니까 또 그런 걸 좋아하는 학생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런 생명공학 관련된 또 기왕이면 뭐죠? 외국계 회사 가면 또 나쁘지 않죠. 인건비라든지 아주 좋기 때문에 물론 이제 뭐 그거는 각자의 이제 이렇게 생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런 이제 생명공학 관련 회사들로 요새는 또 유전자를 분석하는 그런 회사들도 많이 곽강받고 있고 많이 시장이 많이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유전체를 분석하는 그런 쪽으로도 이제 취업이 가능하겠습니다. 뭐 자세한 것은 제가 또 나중에 여러분하고 대면하게 되면은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밖에 이제 그 외에 뭐 치의학, 의학 전문대학원, 그래서 의사나 치과의사 쪽으로 또 방향을 조금 바꿀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전문대학원이니까 대학원을 가기 위해서 어쨌든 학부 과정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임상병리학과도 가능하다는 거. 그다음에 생명보험회사로 이제 가서 평가해주는 일도 할 수 있고요. 제약회사 아까 말씀드렸지만 질관리, 시약의 그지 약의 질관리를 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해외 취업까지 뭐 그런 것들도 다 이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진로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해외 취업하려 그러면은 거기에 각 나라마다 요구하는 이제 또 그 서티피케이션이라고 해서 그 자격 그지 요건들이 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추가로 채우시면은 뭐 해외 이제 취업을 또 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뭐 이제 그런 경우 좀 이제 드물긴 하죠.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우리 임사병리학과를 마치고 나서 할 수 있는 진로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제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이제 임상병리사들이 해야 되는 일들에 대해서 이거는 유튜브에 여러분 요거는 기사가 나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취재가 된 기사가 유튜브에 지금 올라와 있으니까 여러분 관심 있는 분들은 코로나19가 그저 의사 간호사들만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우리 그죠 임상병리사들도 검체를 확보해서 여러분 진단을 하는데 이렇게 열심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영상 화면인데요. 지금 뭐 시간 관계상 지금 여기서 다 보여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여러분이 관심 있으시면 임상병리사로 코로나 진단하는 이런 일들도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한번 좀 참고해서 보시면 여러분 또 아무 좀 뿌듯함을 자부심을 좀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제가 소개시켜 드릴 거는 이제 임상병리학의 전망인데요. 몇몇 기사들을 제가 좀 소개시켜 드릴 생각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제 전망을 지금 보고 있는지. 그래서 보시면 이제 뭐 코젠 바이오라든지 시젠, 수젠텍 이런 회사들이 뭐냐면 진단을 해주는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좀 마음 아픈 일이지만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나 뭐 항공업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관광업 하시는 분들은 거의 일자리를 많이 잃거나 아니면은 유급 그지 휴직을 무급 휴직을 이렇게 당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죠. 그래서 지난 한 해 동안 고생하신 분들이 많은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시즌이라든지 또 이런 회사들은 최고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많은 그죠 사람들의 검사를 해줘야 했잖아요. 그 검사들을 그냥 공짜로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나라에서 이제 돈을 들여서 이런 검사 비용들을 다 제공하지만 결국에는 이런 업체들은 많은 수입을 창출했습니다. 그래서 하루 검사 건수만 막 1만, 2만 지금 그 이상도 막 갔었죠. 그래서 진단 시약을 이제 만드는 업체뿐만 아니라 진단해주는 업체 이런 것들 실적이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 시장 규모가 160억 달러 정도 됐는데 여러분 가늠하기 힘들죠. 그만큼 큰 이제 매출을 올렸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진단 업체들에서는 임상병리사를 많이 채용했습니다. 채용 공고가 계속 작년에 수시로 계속 나왔어요. 왜냐하면은 인력이 필요하니까 이거를 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은 임상병리사가 한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쪽으로 본다 그러면은 취업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취업 루트가 많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고요. 또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어요. 아, 그럼 교수님 코로나19가 끝나면은 그러면 또 별로 할 일 없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것도 마음 아픈 얘기지만 코로나19가 쉽게 끝날 거라고 예상하는 분들도 별로 없죠. 벌써 1년이 넘었는데 쉽게 해결될 거라고 계속 변이도 나오고 있고 당장 빨리 해결할 거라고 이제 장담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뿐만 아니라 뭐죠? 앞으로 감염병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만들어지는 환경이죠. 계속 감염병들 계속 이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수요는 뭐 많이 없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나 제 전망이긴 하지만 한동안 그렇게 될 거고요. 앞으로는 사실은 이런 전염병하고 감염병과 싸우는 그런 세상이 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진출할 수 있는 부분은 넓다라고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이제 아까 진단 검사를 하는 업무를 이제 임상병리사가 할 수 있겠지만, 자, 그 전에 뭐가 필요하냐면,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시약이죠. 키트 시약이 개발돼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같은 경우도 그 전에 없던 그죠 진단법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빠르게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진단 키트들이 많이 만들어졌고요. 시간과 그죠 비용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뭐 시간을 몇십 분 만에 진단할 수 있는 그런 키트들이 개발됐고요.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근데 이거 되게 강점이었어요. 우리나라가 치료제보다도 먼저 진단 키트를 많이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죠? 해외 시장으로도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신뢰도가 또 초기 방역이 굉장히 잘 됐기 때문에 많은 나라에서 우리나라의 이런 그지? 진단법이라든지 키트들을 많이 신뢰를 했었죠. 신뢰를 우리가 많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산 그러니까 메이드 인 코리아에서 나온 진단 키트라고 하면은 많이 각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은 업체들도 많이 시장을 많이 넓혀가지고요. 진단기기를 많이 팔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66조의 시장을 내볼 정도. 사실은 이거 지금 2023년, 2025년까지 본다 그러면은 이 시장 규모가 더 이제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이 이제 예측을 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2020년도에도 엄청 많은 수출을 했지만 앞으로 이게 뭐 단기간에 다 끝날 거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많은 나라에서 계속 이제 수요가 발생할 거고 이런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좀 더 빠르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진단 키트들은 계속 개발이 돼야 됩니다. 이건 누가 하느냐? 진단 키트를 개발하는 거는 개발자들이 하는데 이 개발은 마찬가지로 임상병리사가 같이 참여해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연구 쪽이죠. 연구 쪽으로 그러니까 제가 전망이 꽤 괜찮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임상병리사로 검사하는 업무를 여러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런 더 좋은 진단 키트를 개발하는 그런 여러분의 역할을 하실 수도 있겠다. 그죠? 이런 제 주변에 있는 또 동료 교수님들 중에서도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꽤 있고요. 저는 좀 분야는 좀 다른, 저는 바이러스가 아니고 좀 다른 분야이기 때문에 좀 다른 분야로 이제 일을 하고 있지만, 이런 쪽으로도 꽤 전망이 괜찮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망 함께 여러분 들어보시니까 꽤 괜찮은 것 같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러 임상병리학과가 있는 여러 학교들이 있을 텐데 특별히 이제 남서울대학교 임상병리학과가 그럼 어떤 곳인가 좀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화면 좀 보시죠. 저희 실습실들을 소개하는 영상이에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든 영상입니다. 이건 형태학 실습실입니다. 여러분 학교 오시게 되면 여러분 실습할 공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이런 공간에서 저랑 같이 실습을 하겠죠. 세포를 배양할 수 있는 세포 배양실로 따로 이제 분리되어 있습니다. 현미경으로 이렇게 세포 관찰을 하는 여러분 선배님들이죠. 분자진단의학 실험실입니다. 생소하겠지만 PCR, 전기용동 이런 분자진단하는 그런 실험들을 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죠, 여러분 선배들이. 실습을 이제 DNA 전기 용동을 하는 건데 재밌겠죠. 여러분 검체에서 어떤 DNA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실험들을 수행하는 겁니다.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 여러분이 오셔서 할 수 있는 일이 되겠습니다. 자, 임상화학 실습실입니다. 여기는 임상화학 관련된 실험들을 할 수가 있고요. 장비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스펙트로포토미터라고 하는 장비입니다. 물론 이제 수업도 같이 진행할 수 있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화학 장비고요. 그다음 임상 생리학 실습실입니다. 여기도 생리학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방해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 있고요. 네. 침대가 베드가 있죠. 뇌파라든지 심전도라든지 폐기능 같은 것들을 검사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이거 이제 생리학 파트라고 하거든요. 검체가 아니라 직접 사람에다가 전극이라든지 부착을 해서 바로 결과를 확인하는. 자, 이거는 임상 혈액학 실습실이네요. 제가 이제 혈액학을 주로 담당하고 있어서 제가 주로 연구하고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체열도 많이 연습하고요, 학생들이. 아마 만약 학교 오시게 되면은 제가 아마 이 혈액학 실습실에서 뭘 하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주로 이제 여기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미생물학 실습실입니다. 미생물 검사를 하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 파트별로 이렇게 검사실이 다 분리되어 있고요. 거기에 맞는 장비들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오토클레이브를 하는 장비도 있고요. 세포 배양을 할 때 쓰는 인큐베이터도 있고요. 이렇게 클린 벤치라고 해서 감염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공간에서 분리된 공간에서 실습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장비들을 이용해서 검체를 하면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조직 검사를 할 수 있는 조직 검사 실습실입니다. 실제로 이제 동물의 이제 장기를 적출해서요, 그걸 가지고 조직을 확인하는 검사법들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우리 학과에서 자랑할 만한 부분입니다. 이건 꽤 고가의 장비들이 많이 갖추어져 있고요.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거를 여러분이 다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겠지만 이걸 할 수 있는 학교들이 많지 않습니다. 이건 전임상 실습실인데요. 전임상은 뭐냐면 이제 동물 실험입니다. 임상을 보통 사람에게 하는 거고요. 전임상이라고 하면 사람 전에 동물 개체들에게 이제 투여를 해보는 그런 이제 실습 공간이 되겠습니다. 동물을 키우면서 동물로 이제 실험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시면 알겠지만 동물 실습사라고 하는 자격증도 다 여러분 많이 따게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딴 거보다도 사실은 저도 이제 다른 학교에서 있어 봤는데 저희 남서울대학교는 기자재죠. 여러분이 실습할 수 있는 기자재가 사실은 손에 꼽힐 만큼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 학교 측에서도 거기에 대한 지원을 아주 풍부하게 해주고 있고요. 여러분이 오셔가지고 뭐가 실습하는데 뭐 재료가 모자라요 이렇게 하는 일은 별로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대면 수업만 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다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 있다는 거.
그런 장비와 교수 인력과 또 뭐지 조교들도 다 있습니다. 조교도 행정조교랑 실습조교가 있기 때문에 실습조교가 그런 부분을 도와줄 수 있고요. 대학원생들도 이제 있는 경우에는 여러분 알려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꽤 여러분이 오셨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메릿이 많은 학교 학과다라고 제가 이렇게 그죠? 좀 낯간지럽긴 한데 제가 개인적으로 그토록 그죠?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낯간지럽긴 한데 저는 좀 자부심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디 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좋은 기자재들을 갖추고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 뭐 이런 것들은 제가 이렇게 소개를 안 해드리더라도 여러분 뭐 학과 홈페이지라든지 관련된 이제 유튜브라든지 이런 걸 보시면은 아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정보를. 예.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PR은. 예, 그리고 저희 학교 이제 교수님들, 교수진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제일 첫 번째 이제 선임 교수님이신데 강진석 교수님이시라고 이분은 이제 서울대 수의학과를 나오신 수의사이십니다. 그래서 시학처에서도 굉장히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고 조직 관련된 조직병리 실습들을 여러분한테 담당하셔서 알려주시는 보통 분이 아닙니다. 대단한 분이고요. 정말 대단하신 분이고요. 그 다음에 박창원 교수님이라고 해서 두 번째로 오셨던 교수님인데 이분은 이제 아주대학에서 의학 박사를 하셨고 이분은 미생물 파트에서 여러분 수업을 또 실습을 도와주실 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지금 학과장님이신데 정성률 교수님이 계시고요. 이분도 이제 아주대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하셨고요. 주로 이제 분자진단학 관련된 또 임상화학을 맡아서 여러분한테 수업을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전데요. 제가 이렇게 이름은 이동하 교수고요. 보시는 거 뭐 지금 화면하고 사진하고 별 차이 없죠. 예, 이렇게 생겼고요. 저는 이제 주로 혈액학, 저는 이제 인제대학을 나왔는데 혈액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 혈액 관련된 실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또 혈액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저한테 이제 많이 질문을 하시면 제가 아주 상세하게 알려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이제 스콧 멘도자라고 해서 외국인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냥 뭐 영어를 가르치는 교수님이 아니라 그런 의학 용어라든지 임상병리학 개론이라든지 그런 기초 학문들이죠. 임상병리학 기초 학문들을 직접 가르치세요. 왜냐하면 이분이 전공을 그런 생물학 쪽 계통에 전공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저희 학교만의 특장점인데요. 우리 전국에 있는 다른 임상병리학과 중에서 그 전공을 임상병리학 관련된 생물학을 전공하신 외국인 교수는 유일해요. 저희 학교가 유일합니다. 다른 학교에서 저는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 교수님인데 전공자다라고 하시는 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큰 장점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전공하신 외국인 교수로부터 기초 과목들을 여러분은 수업 들으실 수 있고요. 물론 이제 영어 우리말도 조금 하시는데 거의 영어를 많이 쓰시거든요. 근데 되게 쉬운 영어를 쓰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듣다 보면은 귀가 열릴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물론 이제 임상병리학을 배우지만 글로벌하게 영어도 조금 이렇게 익힐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거든요. 교수님이. 그래서 좋은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그런 기회를 많이 얻으시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안종민 교수님은 이제 겸임 교수님이신데 겸임 교수로서 이제 직업을 갖고 있으세요. 그러니까 경희대학교 병리실에 생리 검사실에서 일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본 직업이 있고요. 경희대학교에서 이제 일을 하시고 있는데 이렇게 출강을 해가지고 여러분 생리학 파트를 강의를 해주시는 그런 겸임 교수님이 되겠습니다. 이런 분들도 여러분 되게 장점이 되는 게 뭐냐면 실제로 이제 필드에서 실제로 실무에서 어떤 일들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생동감 있게 여러분한테 알려주실 수가 있는 그냥 막 연구가 아니라 실제로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또 여러분한테도 많은 경험과 노하우들을 알려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또 장점이죠. 그래서 이렇게 저희 교수진들이 이렇게 이제 크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남서울대학교 임상병리학과는 뭐다? 이렇게 제가 어떻게 설명할까 하다가 그냥 한 장의 그림으로 그냥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훌륭한 교수진과 또 기자재들, 최첨단의 그지 기자재들을 다 갖추고 있죠. 그죠? 지금 캡틴 아메리카도 방패가 있어야 되죠. 그다음에 이제 토르 같은 경우도 뮬니르라고 하나요? 망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아이언맨도 뭐죠? 이런 수트가 있어야 되죠. 그죠? 뭐죠? 그죠? 이 사람도 중요하지만 좋은 그지 장비도 같이 갖춰져야지 이렇게 원활하게 잘 학과가 운영될 텐데 저희 남서울대학교 임상병리학과는 인적 또 그다음에 뭐 인적인 자원뿐만 아니라 기자재, 물적인 자원까지도 굉장히 우수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냥 한 장의 그지 사진으로 이렇게 남서울대학교 임상병리학과는 어벤져스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여러분도 뭐가 되셔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여기서 잘 배우셔서 실습도 하셔서 여러분도 이 시대의 어벤져스로서 이제 여러분이 가게 될 그런 분야에서 이렇게 정말 능력자의 그런 이렇게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제가 소망하면서 이렇게 슬라이드를 넣었습니다. 어벤져스. 예. 그래서 어쨌든 임상병리학과에 대해서 제가 뭐 짧은 시간 동안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고 좀 여러분한테 비전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중요한 거는 사실은 뭐 이렇게 학과가 되게 좋다, 교수님들이 되게 우수하다, 기자재가 잘 돼 있다 이런 거보다도 사실은 여러분 각자한테 되게 달려 있는 거 아닐까 싶어서요. 그래서 결국엔 나는 뭐냐, 그지? 나는 여기 와서 뭐 하지? 여러분이 만약 오시게 될 신입생이니까 곧 오시게 될 텐데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임해 와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곳에 와서 나는 뭐 할까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오시면 좋겠고요. 그러려면 이제 뭐 어떤 질문을 먼저 해야 되냐면 나는 뭐를 좋아하지? 아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공 관련된 분야들이 진출 분야들이 꽤 많았죠.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도 제가 아주 긍정적인 전망을 소개시켜 드렸는데 결국에는 뭐죠? 내가 그걸 좋아하지도 않고 이제 하고 싶지도 않은 일을 떠밀어서 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여러분이 그런 다양한 전공 분야 중에서 내가 저 중에서 뭘 하면 좋을까? 좀 그런 고민을 해보시고요. 그렇다 보면은 이제 나는 뭐를 하는 게 즐거울까라고 하는 질문을 먼저 꼭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적어도 대학 1년 동안은 이 부분을 좀 잘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발견하신다 그러면은 성공적인 대학 1년 생활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감 있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다리는 동안에 입학을 기다리는 동안에 이 두 가지 질문. 나는 가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뭘 할까? 그러려면 나는 내가 좋아하는 게 뭘까?라는 이제 생각을 가지시고 와서 배우시고 많은 경험을 해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거는 이제 추가적으로 이거는 뭐 학과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학교에서 이제 좀 소개를 해주길 바라는 내용들이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생활관이 있고요. 기숙사죠. 기숙사 생활관이 있고 되게 잘 돼 있습니다. 최근에 만들어져서 디자인도 굉장히 예쁘고요. 최고의 안락함과 쾌적함을 갖추고 있는 호텔형 기숙사를 제가 사실은 들어가 보진 않았기 때문에 제가 기숙사 생활 안 해봤기 때문에 뭐 이렇게 제가 느낀 걸 말해볼 수는 없지만 겉으로 봤을 때는 아주 굉장히 건물이 최신식의 건물인 걸로 봤을 때는 잘 돼 있다고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안에 보시면 뭐 독서실, 세미나실 뭐 관련되어 있는 그런 편의 시설들이 다 완비되어 있고요. 그래서 뭐 굉장히 많은 수용 인원들을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코로나19가 잘 해결되고 방역 지침에 따라서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지금 남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는 지하철로 이제 올 수 있는 그런 노선 안에 들어와 있는 이제 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호선을 타시면은 서울에서 이렇게 수원을 거쳐서 이렇게 성완역까지. 그래서 서울에서 이제 오시려면 1시간 20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수원에서는 한 37분대 정도로 이제 지하철을 타시면은 또 교통을 빠르게 이제 이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성완역에서 내리시면은 학교까지 걸어서 오시면 한 15분, 20분 걸리거든요. 걸어오기에는 조금 저는 사실 걸어 다니는데 운동 삼아서 걸어 다닐 때가 있는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 뭐 걸어 오셔도 좋고 아니면 요즘에는 뭐죠? 그런 킥보드 같은 거 이용하는 친구들도 많던데 아니면 이제 학교에서 제공하는 무료 셔틀버스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 이제 이렇게 운행을 하고 있어서 그 앞에서 이제 타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천안이지만 위치는 천안이지만 거의 평택에 되게 인접해 있는 성안이라고 하는 이제 이렇게 부분이기 때문에 거의 경기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천안이긴 하지만 행정구역상으로는 이제 천안이라고 되어 있지만 꽤 수도권에서 오시기에도 굉장히 잘 되어 있다, 교통이 잘 되어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이제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지하철로 이렇게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이렇게 저희 학교에 오시면은 이렇게 버스 정류소가 학교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통학버스도 운영할 뿐만 아니라 무료 셔틀버스뿐만 아니라 통학버스라고 해서 강남역이랑 광역에서 이제 오가는 버스가 학교 버스가 있고요. 부천에서 오가는 버스가 있고요. 모란역, 성남에 있는 모란역에서 오가는 버스도 있고 동탄이랑 신갈, 그다음에 안산에도 그 통학버스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서울뿐만 아니라 이제 경기 지역에서 뭐 지하철 타기가 좀 그러신 분들은 통학버스하고 가까우시면은 통학버스를 타고 등하교 하시는 것도 괜찮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시외버스 노선도 있습니다. 시외버스 노선을 타고 이렇게 남부터미널, 동서울터미널, 인천종합터미널, 또 분당터미널에서 남서울대학교로 오는 시외버스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학교 안에 이렇게 시외버스 정류소가 있기 때문에 타고 학교까지 들어올 수가 있다. 버스 노선이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또 시내버스도 이제 그죠? 이렇게 움직입니다. 천안, 평택, 성안까지 시내버스가 노선들이 있기 때문에 학교 내에서 이런 시외버스,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21년 학년도 신입생 공지사항인데요. 수강 신청 기간이 이달 24일부터 26일까지 이렇게 이루어지고요. 15일 이후에 대학 홈페이지에 이제 수강 신청 방법들이 안내가 될 겁니다. 그다음에 제일 궁금해하시는 학생들이 신입생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게 비대면 수업이냐 대면 수업이냐 이렇게 지금 막 물어보는 경우들이 많나 봐요. 그래서 이걸 좀 공지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주시더라고요, 위에서. 그래서 그거는 지금 장담할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방역 상황에 따라서 그다음 우리나라 확진자 수에 따라서 정부 지침에 따라서 우리는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면이 될지 비대면이 될지는 계속 상황에 따라서 이제 추후로 이제 공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서 이론으로 하는 부분들은 주로 온라인으로 하되 실습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이렇게 방역 수칙에 따라서 소수의 인원들로 실습을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고요. 그거는 차후로 계속 이제 확인을 하시면서 따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2021년도에 2차 국가장학금 신청이 있습니다. 2월 3일부터 3월 16일까지 이거는 뭐 이렇게 꼭 해주시면 물론 소득 분위에 따라서 이렇게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데 일단 신청을 해놓으시는 것이 좋을 겁니다. 그 다음에 2021학년도 학자금 신청도 받고 있고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이 신청하시면 학자금 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2021년도 이제 오리엔테이션도 아무래도 비대면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2월 한 셋째 주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여러분 학교 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또 소개를 이렇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공지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예, 뭐 아직 1시간은 안 걸렸지만 좀 컴팩트하게 제가 쭉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여러분 또 긴 시간 동안에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시느라고 고생을 많으셨을 텐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이동화 교수였습니다. 그리고 밑에 나와 있는 것들은 제 이제 연락처, 이메일이니까 물론 이제 제가 1학년 지도 교수는 아니고 지금 제가 1학년 지도 교수였기 때문에 저는 이제 2학년들 지도 교수가 되고요. 여러분 1학년 지도 교수님은 박창원 교수님 아까 소개해드렸던 미생물 담당하시는 박창원 교수님이 여러분을 담당 지도 교수님으로서 이제 상담도 해주시고 학교 생활도 도와주실 겁니다. 저는 뭐 물론 이제 2학년 지도 교수지만 또 1학년들 여러분들 궁금하신 게 있으시거나 또 친하게 그죠? 지내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고 또 찾아오셔도 뭐 코로나 부분만 좀 잘 해결이 된다면 찾아오셔서 또 여러분 또 하고 있는 고민들을 같이 제가 또 같이 하고 또 조언도 해드리고 뭐 이렇게 도움을 제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해서 혹시 또 궁금한 점이 있는 분은 뭐 채팅창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줌을 통해서 뭐 이렇게 여셔서
음소거를 제거하셔가지고 음소거를 제거하시고 뭐 얘기를 하시고 하셔도 될 것 같은데 혹시 질문 있나요? 듣고 있나? 질문 없나요? 질문 딱히 없으면 없다고 한번 그죠? 이제 메시지로 한번 창에 한번 예, 없는 그죠? 특별히 아직은 잘 그지 감이 아직 안 오실 건데 알겠습니다. 예, 특별히 그러면 질문이 없는 걸로 알고 어쨌든 오늘 비전 설명회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로 추가적으로 혹시 또 여러분이 궁금한 부분이 생기면 얼마든지 또 이렇게 말씀드린 연락처로 연락을 해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비전 설명회를 마치고 여러분이 또 입학해서 참 오시는 날에 또 참 좋은 모습 또 밝은 모습으로 마주할 수 있기를 제가 기도하고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